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투어가이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투어가이드 자격증 시험이 약간 국가 시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코스가 원래 7월 달에 끝나고 8월 달이나 9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페이즈 2로 들어가면서 이게 연장이 돼서 8월 달에 끝나고 그리고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시험 보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페이즈 2로 들어가는 바람에 토요일날 필드 출입이 다 취소가 되고 아무래도 코스 자체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험이 어쩌면 11월 초까지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달부터 또 시작하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8월 달에서 9월 달에 시험을 끝내고 그리고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는 또 그것에 매진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가이드 투어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요. 제가 싱가포르 와가지고 워킹 투어를 많이 참여를 해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통 워킹 투어나 뮤지엄 같은 데서 도슨트 투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몰랐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 것들이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워킹 투어를 참여를 하면서 심지어는 한 군데 똑같은 장소를 막 3번 이상 갔었어요. 각각 다른 업체에서 하는 워킹 투어를 가면 한 80~90%는 비슷하지만 10%, 20%는 다른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참여를 하다가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냥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가시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알고 가시면 너무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워킹 투어 참여했을 때는 워킹 투어는 보통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지역만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광 가이드 코스는 별의별 걸 다 공부하더라고요. 싱가포르의 역사는 일단 기본이고요. 그 역사 속에 있던 어떤 작은 사건이나 해프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주롱버드 파크에 있는 펭귄이나 뭐 플라밍고나 이런 특징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롱버드 파크의 펭귄이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런 모든 종류 펭귄을 다 알아야 되고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또 거기에 있는 동물들 특징 막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싱가포르에 있는 나무들 뭐 꽃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게다가 싱가포르이 다민족이다 보니까 싱가포르 각 민족,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의 어떤 전통들이나 음식 같은 거 그리고 명절, 힌두교, 무슬림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늦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공부할 시간을 더 벌어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뉴스 전달해 드릴게요. 7월 21일 오늘은 179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습니다. 리생융 총리가 페이즈 2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끼겠지만 코로나는 만만치 않은 적이라며 규제를 통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 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CCA는 금지되고 체육 수업은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할 경우에는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혼자 할 수 있게끔 하는 체육 수업을 시행한다고 하고요. 과외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한 장관에게 기자가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이 벌써 몇 번의 규제가 있었다라고 질문을 하자 장관은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고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장애물이 나오면 길을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힘들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가려는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그 나라들이 싱가포르보다 빨리 많은 코로나 규제를 풀고 있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두 나라는 모두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이 50% 이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아서 자가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다며 싱가포르이 두 나라처럼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어시장에서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메디컬 서비스의 디렉터는 생선으로부터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먹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웹마켓과 호커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자가 코로나 검진 키트를 나누어 주는데요.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리버밸리 하이스쿨에서의 사망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학교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학교 밖에는 아이를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7월 21일은 싱가포르에서 레이셜 하모니 데이거든요. 다양한 민족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자, 이런 날이에요. 이날을 맞이해서 교육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각 종교 단체에서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다며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이러한 진심 어린 연대의 몸짓이 어둠의 시간에 빛을 가져다 주었고 이것은 우리는 같은 싱가포리언이라는 본질적인 이해를 상징한다라고 썼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이의 사망을 국민들이 그대로 아파하고 슬퍼하게 내버려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싱가포리언의 본질, 민족, 화학 등 이런 어떤 계몽적인 부분을 연결시킨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언론이나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더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을 약간 계몽시키고 따라오라고 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독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싱가포리언 분들은 이런 것도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계몽적인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발 날 것 그대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겪게끔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캐나다는 백신을 맞은 미국인들에게 국경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클럽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 등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것을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데요. 다만 중증 신경장애, 다운 증후군, 심오한 학습 장애 및 다중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번 달 조사에 참여한 영국 부모 대다수는 백신을 제공한다면 자녀들에게 백신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의 사망자 숫자가 40만 명이 넘고 있는데 실제 사망자는 10배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결코 가벼운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 무역의 90%가 배로 운송되고 있는데 각국의 제재 때문에 선원들이 물건을 운송하러 그 나라에 도착해도 배에서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명의 선원들이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10만 명의 선원들이 배에 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구에만 묶여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표현하면서 선원들이 육지에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박이 세계 무역의 90%를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품의 공급망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외국인이 수상보드를 탄 저곳이 워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2차 싱가포르에서 물러난 후에 굉장히 많은 유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이 싱가포르에 왔을 때 중국인들 수만 명을 안티 재팬이라고 하면서 사살을 한 게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전역 곳곳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발견된 유해들이 아마 그때 살해된 사람들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유해를 모셔서 그 기념탑 밑에 묻고 위에다가 기념탑을 세우고 매년 싱가포르이 일본에 항복한 날에 어떤 기념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리언들 입장에서는 그곳이 굉장히 아픈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상보드를 탄 거예요. 아마 저 외국인은 그 장소가 그렇게 아픈 장소라는 걸 몰랐겠죠. 하지만 어쨌든 남의 나라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렇게 수상보드를 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틱톡이나 이런 거를 찍었다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수상보드를 좋아해서 타려면 저렇게 좁은 곳에서 탈 게 아니라 이스코스트에 있는 수상보드 팍에 가서 탔을 거 아니에요. 조회수 올리려고 제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 젊은 사람이 싱가포르 동물원에서 코뿔소 우리에 들어가서 백 덤플링을 한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조회수 올리려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박사가 각종 빵, 피자, 데펴 먹기만 하면 되는 그 간편 음식들, 그런 것들만 하루 3끼 먹으면서 본인의 몸이랑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딱 2달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 결과 몸무게가 6kg가 찌고 지방이 3kg가 늘어났는데요. 누구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더 많이 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더 문제는 2달간의 실험을 마치고 다시 일상의 식단으로 돌아왔는데 뇌는 계속해서 인스턴트를 먹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몸이 원하지도 않는데 뇌에서는 먹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배부른 호르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배고픈 호르몬이 급증해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배고픈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더 먹게 만드는 신호를 또 뇌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경우 자라는 아이들의 뇌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은 없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이 잦아지면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호주 남성이 격리를 하고 있는 숙소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볼을 묶어서 4층에서부터 탈출했다가 8시간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격리하는 숙소에서 저렇게 뭐 쇼생크 탈출 마냥 침대볼을 묶어서 4층에서부터 탈출하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